네, 안녕하세요. 방송 분야 면접의 비밀의 강의를 맡은 윤희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먼저 면접, 이것만은 반드시 표현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콘텐츠,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구조화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구조화해서 말씀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면접의 가장 기본이 사실 자기소개예요.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셋째, 마지막으로 또 방송 분야에서는 어떤 면접 질문들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볼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잘 말하고 싶은데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네. 주어진 시간 내에 구조화해서 말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란 보통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 나머지 답변은 30초에서 40초 정도, 1분이 넘지 않은 그 정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짧은 시간 내에 나를 좀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구조화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구조화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프랩, 둘째, 스토리텔링입니다. 프랩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시지만요. 스토리텔링은 많이들 들어보실 거예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프랩은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쉬운 컨텐츠 기법입니다. 여러분 보통 구조화하는 방법,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프랩은요. 최근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요. 예전에는 윈스턴 처칠이 잘 즐겨 썼다라고 해서 윈스턴 처칠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P는 뭐냐면요. 포인트예요. 요점이죠. 주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실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따른 이유입니다. reason, 그 다음에 E는 example. 거기에 따른 사례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P를 강조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양괄식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저는 김치가 제일 좋아요 라고 P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치는 어떤 요리를 해도 맛있거든요. 사례를 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김치전이나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다 맛있어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김치가 최고예요 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되게 쉽죠? 양괄식 기법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구조와 프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 시험을 본다든가 그리고 논술 시험을 볼 때 세 번째는 어떤 이슈에 대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볼 때 대해 어떤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자, 가령 토론을 보는데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론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대부분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신의 쾌락에 의해서 임신이돼 낙태하는 것은요. 하나의 생명체를 살인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각돼. 저는 반대합니다. 전형적으로는 좀 미괄식 기법이죠. 이 미괄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없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쓰는 기법이고요. 프랩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먼저 저는 낙태에 대해 반대합니다.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R,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아무리 작고 미약할지라도 분명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example, 거기에 따른 사례를 드는 거예요. 예컨대 수정이 된 뒤 14일 뒤 착상이 되는데요. 착상된 태아를 보면 심장이 뛰는 것을 초음파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mple 사례를 드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포인트 강조해 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생명체를 죽이는 살인 행위일 수도 있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험을 보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요. 이렇게 프랩을 활용해서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REP에서 PRP 또는 PEP 시간 관계상 그렇게 PRP 또는 PEP로 줄여서 인용을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리, 이야기를 텔링, 말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를 목적으로 핵심 메시지에 이야기를 입혀서 말하는 기법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연동화 많이 읽잖아요. 부연동화의 주제가 있죠. 뭘까요? 네, 착한 사람은 착하게 나중에 복 받고 나쁘게 산 사람은 벌 받는다. 바로 권선징악이라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이야기를 입히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스테이트먼트, 어떤 진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잘 기억을 못해도요. 두 번째, 이렇게 살았더니 나중에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착하게 살았더니 나중에 복 받았어. 이런 이야기에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몰입하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구조화 방법 스토리텔링.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지원자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네, 이럴 때는요. 제 장점은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포인트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에 따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주말마다 베이커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금요일에 친구들과 놀다 보면 늦게 자게 돼서 새벽 5시에 눈을 뜬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안가 베이커리 문을 열지 않으면 손님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서 빵이나 샌드위치를 못 사시겠지라는 생각에 눈을 떠 출근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결과 베이커리 사장님한테도 책임감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고객들에게도 친절한 직원으로 뽑힐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어떤 사례, 나의 경험담,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례를 통해서 저는 정말 책임감이 강해요. 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저 지원자는 정말 책임감이 강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방법이 이처럼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면접에 있어서는요. 가장 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또 가장 말하기 힘든 대답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늘 자기소개해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소개를 왜 보게 되냐면요. 시간은 없고 사람은 정말 많죠. 그래서 또 지원서를 확인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딱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들어보고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많이들 선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소개를 준비하셔 가셔야 되는데요. 네,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식으로 하셔야 돼요. 역시 처음에 임팩트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짧고 굵게 핵심만 간단히 해야 돼요. 보통 열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고 나의 장기는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1분 이내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면접관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도 않고 경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짧고 굵게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시간은 웬만하면 1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가끔 3분 자기소개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3분 정말 깁니다. 때문에 3분이라 할지라도 1분 이내로 대답을 하시면 딱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자기소개는 꼭 반드시 준비해 가셔야 되고요. 방송 분야 같은 경우는 이런 공통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실무 면접에서도 그렇고 사장 임원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자기소개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내가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겠지? 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꼭 물어보는 거죠. 왜 아나운서인가? 왜 기자인가? 왜 PD인가? 방송국이 다른 회사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무엇보다도 이 직무에 대한 질문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드, 어떤 자긍심이 있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직업인 만큼 왜 아나운서인지, 왜 기자인지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고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만약에 방송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 또 우리 지금 자사 프로그램 중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베스트인지 워스트인지, 이 프로그램 최근에 생겼는데 느낌이 어떤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질문도 하게 되고요.
또 역시 어떠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에 본 기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내용이지?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까? 네. 헤드라인에 나왔던 질문, 헤드라인에 나왔던 기사 뭘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요. 네. 만약에 오늘 네, 면접 때문에 시험 때문에 뉴스를 못 봤다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가장 최근에 본,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대부분 제가 오늘 시험 때문에 못 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질,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 것인지, 또 기존에 방송 경력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회사가 왜 꼭 뽑아야 되는지, KBS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왜 공영방송은 어때야 될지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졸업 이후에 공백기가 많다면 무엇을 했는지, 이때 많은 친구들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실되게 네, 방송사를 위해서, 방송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네,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번 시험이 몇 번째인지, 근데 5번째입니다. 네. 근데 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반드시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 점까지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성격적인 장점, 단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최악의 질문들도 올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가정한 질문인 거죠. 네. 특정을 위해서 몰래 문서를 훔쳐올 수 있는가? 라는 어떤 도덕성과 관련된 질문이 올 수도 있고요. 둘째, 방송기자의 적합한 외모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때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네, 막 화를 내거나 그런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또 이과를 나온 분이 어떻게 기자를 지원하게 되죠? 라고 이렇게, 네, 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러한 점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컨트롤이 좀 안 된다든가, 네, 화를 낸다든가, 얼굴이 울긋불긋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보기 때문에요. 침착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내 인생의 복습이기 때문에 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꺼집어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 인생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시고요. 또 논리적으로 면접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배운 프랩, PREP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면접은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면접관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역시 면접관에 대한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면접관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만큼 자신 있게 또 질문하시기도 바라고요. 가끔 한참 대답을 잘하다가 면접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속삭이면서 작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대화인 만큼 당당하게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대략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절대 면접관에서는 그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실제 한 집에서 또는 친구들하고 같이 지원하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2인 1조로 해서 계속 질문을 주고 받고 이런 대답을 이렇게 실제 대답하는 요령을 한번 준비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분야 질문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 강의를 맡았던 윤희정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